연인과의 관계에서 처음 느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워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한 현상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심리적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억눌린 분노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사랑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해결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연인 관계에서 마음이 식어가는 진짜 이유와 그리고 식어버린 감정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많은 커플들이 다시 사랑의 감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 초반의 그 달콤한 감정을 기억해보세요. 상대방을 만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성취나 매력적인 모습에도 진심으로 감동받았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죠. 이런 강렬한 감정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커플들이 이 감정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연인들의 70% 이상이 6개월 이후부터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정말 불가피한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익숙함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설명은 표면적인 관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원인은 훨씬 더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실제로 30년 이상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을 연구해보면 다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인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누적된 분노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무관심하게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해결되지 않은 크고 작은 실망들이 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화가 나 있고 이런 감정이 사랑을 차단하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적 차단이라고 부르며 관계가 식어가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분노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대부분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상대방이 무신경한 말을 던지고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던 일을 생각해보세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다른 이성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별일 아니라고 넘어가려 했던 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순간들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소외감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데이트 중에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딴청을 피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의 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느꼈던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개별 사건들은 그 자체로는 관계를 깨뜨릴 정도로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망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결국 사랑을 질식시키는 무시무시한 힘을 갖게 됩니다. 마치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서 결국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은 상처들이 누적되어 관계 전체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너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실망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감정들을 제대로 처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짜증이나 서운함은 빠르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을 때만 건강하게 해소됩니다. 반대로 이런 감정들을 제때 표현하지 못하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독처럼 퍼져나가게 되죠.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을 72시간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시도해보지만 상대방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오히려 예민하다고 비난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을 받으면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너무 사소한 일 같아서 굳이 문제 삼는 것이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참아버리기도 하죠. 내 마음속으로는 그 일이 정말 중요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자기 검열은 감정을 더욱 깊이 억압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한국의 연인 문화에서는 사랑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을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명확한 소통 없이는 서로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이는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상대방은 내가 왜 화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원망감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알 기회조차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 안의 민감함을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원망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날 이해하지 못해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자기 연인이 차가워졌다고 느끼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대답만 돌아오니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묻어둔 분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종종 단순한 권태감으로 오해받습니다. 상대방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신체적 접촉이나 친밀감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방에 들어와도 고개를 들어 인사하지 않게 되고 대화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함께 영화를 보거나 데이트를 해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자꾸 다른 일에 신경이 쓰입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웃는 모습을 봐도 예전처럼 미소가 나오지 않고 애정 표현을 받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당사자에게도 당황스럽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 표현을 거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왜 그러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상대방도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 같은 반응을 얻을 수 없으니 자신도 모르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 모두가 관계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를 더 나아지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최근 몇 달 동안 상대방에게 느꼈던 실망이나 서운함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솔직하게 기록해보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특히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몇 가지를 선택해서 왜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세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같은 더 깊은 감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커플이라면 서로가 정기적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에 실망스럽거나 속상했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죠. 상대방이 왜 그런 일에 대해 그렇게 신경 쓰는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상대방의 감정 자체는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다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죠. 대화할 때는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내가 화났어 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고 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가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주기로 서로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쌓인 감정들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을 너무 자주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낍니다. 별것 아닌 일로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부부들은 장기적으로 관계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충분히 대화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큰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전체 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아침 준비하면서 빨리 해 라고 말한 톤이 왜 그렇게 상처가 되었는지, 지하철에서 들려준 재미있다던 이야기에 웃어주지 못한 것이 왜 그렇게 섭섭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게 맞네 틀리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란 점입니다. 실제로 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세세한 순간들이 커플의 친밀감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큰 이벤트보다도 일상의 작은 상호작용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행동들도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예민함도 때로는 까다로워 보이는 모습도 모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불만을 표현하는 건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죠. 그렇다고 매일 사소한 부분까지 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마음만 적당한 때에 솔직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건강한 소통이고 두 사람이 멀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이 결국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오히려 작은 상처와 사소한 짜증들을 정기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상대방의 훌륭하고 매력적인 모든 면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장치인 것이죠. 감정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배의 선체에 붙은 따개비들을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더 큰 기쁨과 존경심을 가지고 진실하고 원망 없는 미래를 향해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 관계를 회복한 사례들을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따뜻해진다는 점입니다.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해소되면서 상대방의 장점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사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감정들도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마음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많은 커플들이 다시 연애 초기의 설렘과 애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